안녕하세요. 책과 부부TV의 남편 아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어색하시네. 오늘의 책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오늘은 조희정님이 지으신 용돈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용돈의 비밀, 이 책은 양육자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책이고, 그 중에 돈 이야기가 중점인 책입니다. 일단 이 책에서 용돈이 있어야 돈의 경험이 늘어난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게 용돈이 있음으로써 경제관념이 생기고 돈에 진지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용돈을 소비, 저축, 투자, 기부 4개의 저금통으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저금통에 용돈을 모으면 아이들은 절약을 배운다. 투자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해서 돈과 행복이 항상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용돈이란 또 스스로 벌어서 해야 하는 건데, 이럼으로써 돈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모와 함께 항목도 같이 정함으로써 마땅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그 일을 함으로써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하는 것도 용돈 교육의 일부라고 합니다. 책 내용이 책 2개는 되게 얇은데 내용이 상당히 심오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져 있고, 이 책에서 자기는 용돈을 몇 살 때부터 받았어? 용돈을 저는 늦게 받았어요.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가 97년, 98년 그 정도였으니까 그것도 아버지한테 이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고, 그 전까지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필요할 때 달라고 했을 때 좀 받은 게 있긴 했는데 뭐 크게 뭐 용돈의 개념은 없었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쓸지를 그 전에는 계획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 뭐 그때는 다 유흥 아니겠어? 그래도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오히려 근데 그 개념은 있었어. 저축의 개념은 초등학교 때서부터는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시고 매달 돈을 주셨어. 그게 내 용돈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는 거였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와이어돼서 뭐 나한테 콩콩물이 1도 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서준이를 용돈을 몇 살에 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지금도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해. 내 생각은. 근데 이제 그냥 용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용돈 주면서 경제 공부를 이제 같이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냥 주면 뭐 200원 주고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근데 하거든. 제가 받는 용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지. 이제 경제관념도 알아야 되고 저축에 대한 것도 아까 전에 쭉 나열해 준 것처럼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뭐 돈을 어차피 용돈이라는 개념은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건데 그냥 무작정 돈을 줄 수는 없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무작정 무언가를 사주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여부가 되지. 우리가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뭐 체험을 해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물건을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선 조율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뭐 네가 우리 아들이 7살이잖아. 7살의 애가 돈을 모아서 뭐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사가게 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용돈을 그런 장난감들이라고 예를 들면은 가격이 싼 것도 아니잖아. 몇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정해주고 뭘 해서 용돈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뭘 했는데 5,000원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그런 거잖아. 집도 있더라. 그래? 그거는 부모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 같아. 뭐 어떤 그럴 집은 수는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저희가 조금 용돈이란 시스템을 주기 위해서 집안을 시키고 용돈을 줘봤거든요. 100원 단위로.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집은 5,000원, 10,000원 준다고 하는 집이 있더라고. 서준이 친구인데. 근데 이제 나는 그것도 처음에 그거 우리가 시도했었잖아. 뭐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뭐 빨래 널기 이런 거 하면 용돈 좀 줬는데 이게 용돈을 줘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족의 구성으로 해야 될 구성원이니까, 일이지 그건. 할 일인데 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내가 그걸 멈췄잖아. 그때서 이제 같이 너는 엄마 아빠 같이 사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내가 혼자 생각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 책을 봤을 때 그런 과정조차도 아이와 공유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 가족 간에 가족이니까 해야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한테는 뭔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근데 거지. 그거를 예전 조금, 같았으면은 우리가 나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 구두 닦아주면은 용돈 받거나 많이도 아니지 500원 1,000원 막 그 당시 때 받았고 아니면은 진짜 뭔가 힘든 일을 하면은 근데 집안 뭔가 힘든 일을 돕거나 하면은 받은 적도 있었지. 근데 그게 따지다 보면은 집에서 하는 일 모두가 다 집안 가족의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가족의 일인 거잖아. 근데 자기 그 어렸을 때 왜 구두 닦으면 용돈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용돈을 받는 거지. 근데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수저를 놓는다던가 빨래를 해서 널은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도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는 용돈 주지 않고 요런 개념으로 가자는 건데 내 얘기는 이것도 서준이가 그 돈의 개념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어. 돈의 개념을 자기의 개념 돈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제 1번이 용돈이라기보다 돈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돈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걸 모으면 더 큰 걸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굴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돈을 쓰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돈 써야 자체 된다.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왜 저번에 서준이 내가 지금 주식 계좌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준이한테 주식이라는 거 투자라는 개념을 이제 자면서 자기 전에 침대에서 막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쟤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였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많이 받아들이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자기도 하고 싶다. 내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엄마 나 은행에 가서 하면 안 되냐고. 내가 직접 넣어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가능하다 엄마 쉬는 날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조금씩 이거에 대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용돈이란 게 플러스 돼서 내가 내 돈을 운영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자기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가 약간은 나는 그냥 그 좁게 본 경향이 있는 거지 지금.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한 거고 그냥 용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애한테 그 돈의 흐름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7살 애한테 자본주의를 아니 알아.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게 여기 뭐 나온 예 중에 그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접한 일상이 결국 아이의 일상이 된다. 이러면서 그 나온 예 중에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나 생각나면 얘기해. 그래 생각이 왜 나지? 워런 버핏은 아빠가 주식 맞아. 그 얘긴 들었다. 그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되게 주식 거래소 직원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주식 시장에 많이 갔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접했던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준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주식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걸 하면 되게 그러니까 계속 뇌가 그렇게 발달하는 거지 이게 쉽게. 그럼 좀 궁금한 거는 응. 지금 용돈 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주식까지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용돈은 결국 왜 줄 거냐 이거지. 결국은 저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게 내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거를 배우는 것도 1번이지만 1번은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으면 자본주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조그만 돈을 갖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결국 아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고 뭐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남는 법인 거지.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용돈이잖아, 용돈. 그 우리 같은 경우 월급이잖아. 용돈을 월급세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아니면 인센티브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까? 아니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야 될까? 월급으로 생각해야 되지. 월급에 플러스 인센티브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꾸준히 받는 돈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있으면 뭐 설날이나 친척을 만났을 때 받는 건 인센티브. 근데 지금 뭐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돈을 안 주게 되는 게 그렇게 되면은 맞긴 하거든. 그렇다고 근데 우리가 서준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럼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주느냐?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면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기서부터 건데. 이제 생각이 들고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게 저번 책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인가? 그 책에서 얘는 이걸 가지고 1화 이상을 저축을 해주셔야 되나? 해야지. 저축하는 어. 개념을 들여줘. 근데 쟤는 그거는 조금 이제 저금통으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지. 그래서 나는 그건 항상 고민. 몇 살 때부터 진짜 용돈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 돈이 일상화돼야 되면 부모가 이제 경제나 돈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밥을 먹어서도 얘기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이렇게 딱 스며들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을까? 아이에게 용돈이라는 것을. 근데 그게 나는 고민이긴 해. 그 요즘은 천차만별이잖아. 어떤 집은 되게 일찍 주기도 하고 어떤 집은 되게 늦게 주기도 하고 아마 나 같은 경험을 겪는 애들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들도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 사회생활 뭐 유치원이 될 수 있고 뭐냐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부터 대학을 사회생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유치원 때부터 어느 정도 가르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용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용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많은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공부를.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단순히 우리 아들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는 뭐 내가 돈이 얼마 있다라는 생각하고 저축을 얼마 했다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저축에 대해서 그 동전으로 저금통에다 했던 버릇은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후는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도 그게 오렌 버핏처럼 우리가 아낄 수 없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어. 이제 성준이 어쨌든 나라에서 주는 이제 만 7세 전까지 10만 원씩 주는 거라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 교육 집장금 이제 10만 원 주시는 거라서 20만 원을 내가 매달 계좌에 넣어서 주식 계좌를 운영을 하고 운영한 결과치를 서준한테 보여주고 있잖아.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운영하는 거지. 서준이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게 아니잖아. 계속 내가 무엇을 샀고 왜 샀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언제고 수익률이 안 났을 때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다가 저 아이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줘야지. 일단 그건 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서준이가 받는 용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했으면 좋겠냐는 생각이지. 나도 그건 좀 공부를 더 해야 돼. 일단은 나는 아직도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줘도 되는 건지 왜냐면 지금은 혼자 어딜 다니질 않으니까.
좀 애매한 게 돈을 준다 한들 지금 주면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 엄마가 만약에 100을 줬다고 아니 100이란다 10만 원을 줬다 쳐봐. 만약에 1, 2만 원을 줬다 해봐. 그게 거기서 1%도 내 돈에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 금액이고 물론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까 전에 말했듯이 왔다 갔다 했던 금액이야 그냥 통장으로. 아 그거는 어머님이 그냥 강제 저축을 시키신 건데. 그러니까 그거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근데 돈의 개념은 그러니까 그런 돈의 개념 생기지 없을 수 않는다니까.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 아이가 어느 정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그랬잖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용돈 받고 이런 거를 내가 관리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뭐 사고 싶은데 돈을 적게 갖고 오면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사고 엄마한테 갚았거든. 초등학교 때도. 뭐 사고 싶은 게 그렇게 있어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 산타클로스의 신발 같은 데 있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사고 싶었는데 15,000원이었나? 아 그때도 한 5,000원 했나 보다. 근데 그게 되게 사고 싶은데 3,000원인가 밖에 없어서 엄마한테 2,000원 빌려 샀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돈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처럼 가정을 꾸리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중에 아직도 엄마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은행 가는 거 너무 무서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릴 때 그리고 어렸을 때 돈이 조금일 때 실패해봐야 돼. 실패도 뭔가 투자라거나 뭘 했을 때도 그건 제 20살 넘어서 근데 그거의 기본이 용돈이라는 거지. 아 용돈이 기본이라는 건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점이 자기의 용돈 개념하고 내 용돈 개념이 또 달라. 어렸을 때 겪었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용돈이라는 개념을 약간 그 뭐지 아까 말했지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센티브의 개념이 더 강했었지. 왜냐면 이벤트 썸으로 나타났었으니까. 맞아.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만처럼 이제 월급성이 된 거지 10,000원. 근데 참 그 10,000원 가지고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그때 게임방 10시간이면 10,000원도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용돈은 주겠지만 그 시점은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걸로. 그렇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 용돈의 개념을 잘 심어줄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가 더 훨씬 어려운 거.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셔서 시키시는 거예요? 아, 난 어떻게 하면 좀 이 편집 실력을 향상시켜서 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번 1편 나간 거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고생했다 마음속으로 다 토닥토닥 했다가 한 3-4번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공부는 그 아까 전에 자기가 말했던 워렌 버핏 그 예시도 서준이랑 예전에 나랑 같이 둘이서 그 뭐지 문화센터 가가지고 교육받은 그 돈에 대한 애들 KBS 작년 했을 때 느꼈을 때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거의 다 나왔어. 거기에도 얘기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뭐 용돈 기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문센에서도 하는 게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설마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생각을 더듬어 보니 거기서 했던 말들이 많이 나오네 자기 입에서. 결국에는 다 비슷하지. 근데 실행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용돈을 줄 것이다. 줘야지. 그걸로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아이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거 하니까 쟤도 투자 성향이 있듯이 뭔가 있겠지. 그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고 서준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좀 맞는 얘기하는 게 좋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이거 할 거야? 2부에서. 2부까지 갈 내용이 되나 이게? 그러면 오늘은 오늘 책 제목이 뭐였죠? 용돈의 비밀이라는 책을 하였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더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내던지 아니면 다음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 더 해보던지 하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 만나요. 다음 주에 하여튼 또 만나요.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